예, 이재명 지사 오늘 국정감사에도 한번 이 문제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체육회장 네. 체육회장 선거 이후에 경기도 체육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한번 국정감 다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정감사를 받으신다니까 거기서 경기도지사로서 네.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날이 또 평가되겠죠. 역시 대장동도 그전에 성남시장으로서 또 경기도지사로서는 그럼 그 관점 어떻게 보는지 네.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기회가 생겼죠.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도 또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3차 선거인단 선거가 정말 참 수도권 민심의 대지진이라고 할 만한 사태였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였죠. 보통 50% 이상을 득표하던 이재명 후보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만 30%대 그리고 60%의 이낙연 후보가 득표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상당히 예상 밖의 엄청난 민심의 대지진이라고 할 만한 것이고 그 진앙은 바로 대장동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대통령도 판단하신 것 같고 검찰로서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짝 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냥 특검을 빨리 하자. 나에 대해서 2개월 만에 끝내자. 그리고 뭐 고발 사준지 그것도 빨리빨리 끝내자. 그래서 막 서로 빨리 끝내자는 그 특검 쪽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고발 사주 이거는 고발장이 접수된 게 9월 6일입니다. 그 3일 만에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로 무슨 피의자로 입건을 하더니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거기에 뭐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서요. 네.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빨리 불러가지고 누가 했는지 난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취도 왜 있고 그럼요.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초하는 거고 이 문제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재명 사건 저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거 나와서 나중에 뒤에 되면 대선 앞두고 또 그 무슨 험한 또 일입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이거죠. 그분 밝혀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했죠. 사퇴까지 해서 사실은 곽상도 의원이 나서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사건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만배란 지금 사진구속 처구된 대주주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김만배라는 저분이 대단한 분 같아 보니까 법조계 인맥이 바로 법조계 인맥 때문에 지금 기왕의 성남 개발에 뛰어들던 분들이 시장하고 연결시켜주고 시장은 재판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위해서 좀 띄워달라 그러고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사설 로펌을 사실 운영한 것처럼 비슷하게 가동하면서 로펌까지 나왔습니까? 그 사설 로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분이 뭐 형님 하면서 뭐 지금 뭐 전 대법관실에도 수시로 들락 그리고 네. 뭐 검찰총장 했던 분도 만나고 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하고도 한테도 뭐 아들 뭐 취직시켜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큰 이제 이걸 굴릴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네. 이 지사도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이익 구조에 지금 이익 공동체에 끼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만큼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네. 천화동인 1호실 소유 논란.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죠. 그래서 네. 천화동인 1호는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라고 김만배 대주주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검찰 조사 전에는 그런 말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검찰 조사 이후에는 그분 발언한 건 맞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구 사업자 간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딴 핑계를 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야기가 잠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없었다는 말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얼마 전 1면 3면에 걸쳐 크게 대해서 특별히 했는데 주주 회의를 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을 제한하고 초과 수익은 환수할 수 있는 주주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결의를 할 때 여기 유동규 지금 구속돼 있죠. 구속됐죠,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는 구속됐습니다. 예. 구속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뭐 그냥 직원이라 그러지만 사실 거의 뭐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굉장한 실세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이분하고 여기 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유동규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죠. 할 때 그때 주주의 그 회의에서 규칙을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안 바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걸 계속 방치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동규의 김만배 이렇게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 천하동인에서 그렇게 엄청난 8천억에 가까운 당군일의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또 방치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밝혀지겠죠. 저는 민심의 대지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묘합니다. 이게 사실 그 민주당의 경선 규정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사퇴한 이후에 그 후보가 얻은 득표는 무효로 한다고 볼지 사퇴하면은 사퇴 이전에 얻은 표는 다 무효로 볼지에 따라서 이게 묘하게 과반이 되고 과반이 안 되는 아주 절묘한 그 표심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민주당이 극복하느냐의 과제일 텐데 그건 민주당의 과제이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이 갑자기 1차, 2차, 3차 그 국민 선거인단 선거가 이제 3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차, 2차. 다 그냥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다가 이 대장동 사태가 터진 이후에 마지막 3차에서 왜 이런 엄청난 민심의 변화가 생겼나. 마지막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그 3차 슈퍼위크 그 투표를 결과 가지고 역선택이다 뭐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당은 지금 어떤 구조냐면은 일반 국민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비중이 높습니다. 처음에 높아졌죠? 1차 때는 2대 8이었고 네. 이제 2차는 이제 3대 7로 조금 3위로 됐죠. 당원들의 그게. 이제 마지막은 5대 5인데 네. 결국 당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반 여론조사는 사실 이게 뭐 그 당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민심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제 당심. 네. 2대 20%에서 30% 커졌고 50%로 커져가는 이 당심 여기에 지금 네. 새롭게 지난 9월 말까지 입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이 무엇일까. 네. 1차, 2차 이건 뭐. 한 26만 명 입당했다고 했나요? 그렇죠. 많이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심이 뭐 주세상으로 보면은 그건 다 밝힐 수 없습니다만 당심이 조금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 때보다 2차 때가 그 비율도 커지게 했지만 그리고 좀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3차 때가 어떻게 갈 것인가 결국 그게 이제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략도 있어야겠지만 덕성이라든가 네. 이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권 주자들한테 링컨의 팀을 만들어라. 에이브라함 링컨의 팀을.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대위기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데 그 뒤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경쟁했던 사람들 전부 내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팀으로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럼 더 포용성을 가진 후보는 누굴까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랬어요. 다른 후보의 정견을 듣고 싶다고 이제 로키로 갔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시동을 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나부터 앞장서겠다. 그 바탕 위에서 저는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네. 뭐냐면